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8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꿈틀대는 집값 하반기 부동산 역대급 변수가 대기하고 있다 라는 얘기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 반등 조짐의 보임에 따라서 추가 규제에 대한 경고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반등이 됐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뭐였냐면 상반기에 부동산 최대 이슈가 공시가격 인상,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으나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증여 등의 방식을 통해서 안 나왔다. 잠깐만.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재산세 부과일 전에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질 거라는 전망은 대체 누가 한 거예요? 그렇게 나왔어 신문 기사에. 네. 아니 이건 진짜 동의하는 사람 얼마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튼 나왔어. 오케이. 그래서 재건축 중심으로 금매물이 소진돼서 집값을 끌어올렸다. 네. 그래서 매물이 없으니까 시장에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공시가격이 확정이 돼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또 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후반 추가 규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수장님은 왜 가격이 반등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파악 자체가 네. 이게 되게 이 사람들의 욕구는 굉장히 말초적인 거거든요. 말초적인 거. 그러니까 되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이 현명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의 분위기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왜냐하면 다 나 혼자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떠가면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는 그러니까 냉정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가격은 분명히 거품이 맞는데 나는 부안해동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하고 막 이렇게 시장이 가잖아요. 그러면 다들 막 사야지 하고 남들 돈 버는 거 보면 이거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나도 쫓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이 이게 아니야. 지금은 끝도 없이 더 계속 빠지는 그런 상황이야. 남들이 반대의 경우로 그렇게 이건 분명히 저평가 구간이야. 이건 생각이 사야 돼라고 할 때도 남들이 무슨 소리야 미쳤어 지금 집 살 이런 상황에서는 또 용기 내어 이렇게 베팅하기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이 여전히 상승세 안에 있느냐 아니야 완전히 꺾여서 시장이 맛이 가는 거냐 이 판단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였거든요. 버블은 시작되면 이게 쉽게 꺾이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 그래서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아직까지 꺾이지 않은 이유는 사야 되는데 못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시장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건 아니야.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사지 못하고 내가 요번 텀에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 내가 목표했던 그 가격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맘먹었었던 이 수요층들이 시장 안에, 그러니까 이 수요층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도 핵심 지역에 또는 이제 그 우리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 이제 비인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아파트, 가고 싶었던 아파트 이런 것들을 봤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들 올 초에 좀 쏟아지고 또 강력한 규제책이 약발을 다하면서 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기 지역들 중심으로 특히 이제 강남 재건축 또는 강남의 새 아파트 중심으로 입주 물량 쇼크들 어느 정도 해소되고 이제 그때는 지려면 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물건들이 다 안 보이고 그 가격보다 실제로 지금 보면 인기 지역들이 한 3억 정도는 회복했거든요. 예, 2, 3억 정도들 다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5천만 원 빠지면 사야지, 얼마 빠지면 사야지라고 이렇게 맘먹었던 어떤 목표가 여기 다시 이렇게 가버리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유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이게 되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잠실 거를 팔고 돈을 보태면 강남을 넘어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연계돼서 이렇게 계단처럼 착착착 여기 움직이면서 여기 돌고 그런 부분들이 그쪽 시장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게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강남의 가격을 부추겼단 말이에요. 이게 또 그렇게 기축의 새 아파트들 이렇게 돌면요, 재건축 아파트들도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요. 결국은 블루칩이니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좋은 입지의 블루칩이니까 지금 걔네들이 지금 한 번 돈 상태. 그래서 그 불이 지금 강북권에 있는 인기 지역의 새 아파트에도 살짝 옮겨 붙은 상황입니다. 강동 쪽에도 좀 일부 단지들에서 불 붙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까지 얘기해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지역들 중심으로 지금 이제 뜨거워지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현재 상황은. 네. 자, 그래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식의 공급에 대한 논리보다는 네. 심리적인 요소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못 샀던 사람이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가격이 다시 회복하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것들이 지금의 상승세에서는 수요층으로, 이 사람들이 결국 사줘야 되는, 돈도 들고 있는, 아직까지는 대출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그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냐면, 청약제도 무주택자를 배려하는 청약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제 이 내용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청약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 써보면 알잖아요. 내가점으로는 택도 없구나. 이게 분양가가 누르고 억누를수록 싸게 나오는 분양단지면 아 이거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무주택자들이 관심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30점 커트라인일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55점, 60점 돼요. 근데 나는 저 가점이 되려면 앞으로 얼마를 더 있어야 돼? 불가능해. 그래서 되게 어중뛴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 분양가 규제를 하면 할수록 청약통장을 쓸만하지 넣어봐야 못 돼. 지금 가점 투기가 이제 안 해서 가점이니까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계속 지금 더 누르겠다라고 하고 가점은 더 높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 안에서 분양 물량이 앞으로 막 쏟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올 물량들이 있긴 있지만 애초에 나랑은 상관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동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청약으로도 안 될, 결국은 난 청약으로도 계속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번에 사야 되나? 그리고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서울 안에서는 인기 분양 물량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 물량인데, 정비 사업 물량을 지금 당장 강남에 이거 나오면 분양 받아야지. 지금 이주하고 이제 철거하고 있는 데들 분양 받아야지 했던 데들이 분양가 규제한다고 하니까, 분양 보증 기준 바꾸면서 한다고 하니까 다 후분양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발표들을 하고 있어요. 후분양으로는 결정했습니다. 하니까 저거 분양 못 받겠네. 올 가을에 내년에 통장 쓰려고 저것만 내가 지금 저거 받으려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못 쓰네. 이제 이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통장으로 쓸 게 없네. 예, 그 상황이 되면서 그 사람들도 시장의 수요로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 들고 있는 몇 명 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받으려고 했던 게 요번에 분양을 안 한대네, 후분양으로 간대네. 이제 이 사람들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근래 뭐 컨설팅이나 상담 이런 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연락 주셔도 의견 개진은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괜히 말 거들었다가 제 말대로 실수하면 그 사람 인생에서는 제가 과거에는 했는데 이제 잘 된 경우도 있지만 안 된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 그 남의 인생에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하거든요. 예, 잘 되는 거는 제 덕이 조금 좋고 말지만, 안 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너무 참 마음에 좀 이게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학교 후배가, 이제 대학교 때 4년 후배가
카톡이 와가지고 아침에 이번에 가을에 전세 만기되는데 이번엔 사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라 말아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물어보면 잠깐 뭐 생각해주는 정도지 뭐 제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얘가 이제 했다는 얘기는 심각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가정사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무주택자 이제까지 지금 십몇 년 결혼하고서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쓸 수 있다라는 옵션이 다 있는 사람인데 그냥 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청약통장으로는 되려면 이번 텀에도 얘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미 눈높이가 그래 새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수준보다는 조금 나은 걸로 그냥 뭐 떨어져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이번에는 애 학교 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면 해줘서 그 동네에서는 이런데 이 가격대 물건도 검색 간단히 해보니까 이 정도 선에 있는데 이런 거 사라 그냥. 그리고 제가 한 말이 여름 가기 전에 사라. 여기는 아직 지금 불이 아직 덜 붙을 수 있는데 지금 약간 불안하다. 이게 물론 그거보다 좀 더 빠져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가을에 이사철에 본격적으로 뭐 강동구 이런 쪽은 입주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강동 쪽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게 역전세 나면서 붙이면 쓸 수 있고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이쪽 동네는 또 없어. 그래서 야 그냥 너는 그럴 거면 이번에 그냥 무조건 뭐 안 맞는다고 매도인이 배짱 튕긴다고 해서 뭐 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여름에 가을 오기 전에 결정을 하고 가는 게 맞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근데 결국 뭐냐면 과거 같았으면 너는 인마 청약통장 써야지. 그 정도 가점이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한테도 그냥 사라.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오늘 3기 신도시 기사 보셨어요? LH의 변창흠 사장님이 발표한 거. 이번에 지금 오늘 뉴스 이 토픽에는 안 꼽아놨는데 굉장히 지금 3기 신도시를 만들기 전에 전문가 포럼처럼 전문가들 뭐 50명인가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싱큐베이트 아무튼 그걸 하기 위한 이 발족 포럼 무슨 발족을 했어요 며칠 TF 전에. 같은 걸? 아니요 TF는 아니고 이제 TF는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그 의견을 줄 수 있는 그 분야별 전문가들 있죠. 근데 건축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와서 했는데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민간 사람들 아파트 분양받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거는 쭉쭉 뻗은 높은 아파트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잘 소비되는 아파트는 한강변에 전망 나온 아파트, 공원 전망 나온 아파트, 역가간 아파트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공동체 문화가 없어지고 뭐 그러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저층의 고밀 개발, 그러니까 용적률을 이빨 져야 되는데 저층으로 져야 된다. 그런 형태로 계약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다. 이게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하면서 유럽에서는 그런 식으로 도시 계획을 바꿨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요번에 가야 된다. 3기 신도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했고 그 의견을 말씀하신 분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도 반대하지 않고 대부분 동의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민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근데 오늘 지금 LH 사장님 원래 이제 SH 사장님 하시다가 이번에 LH 사장님으로 가셨잖아요. 내용이 그거야. 3기 신도시는 그렇게 고층 이런 고밀 개발 이런 거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사실 당황스러웠던 게 얼마 전에 고덕 강일에 이 무슨 발표한 공동주택 무슨 이 개발 뭐 발표 설계안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고층 동이 일부 몇 개 있고 중간에 찐빵처럼 막 눌러놓은 빌라들 단지들 같은 거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주장이 뭐냐면 그렇게 저층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보행 도로를 따라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마찰, 그러니까 융합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 문화도 생기고 한다 그런 건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사실 이 동네만 나가도 있지. 방배동 이런 데들 보면 저층 주거지역들 단독주택지들 다가구 다세대 주택지들 있는 데들이 골목 단위로 한 블록 골목 가면 거기에 구멍가게 있고 미용실 있고 뭐 있고 뭐
길 건너 사당동도 가면 다 그런 식으로 주택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필지가 뭐 40평에서 그렇죠. 80평 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세대 주택 4층, 3층 이거밖에 못 지으니까. 상가주택. 예, 그렇게 해서 1층엔 주차장 놓고 또는 일부 위치 좋은 데 상가 놓고 해서 그렇게 다 지금 동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택이 없어? 많이 있죠. 있잖아. 근데 그러면 거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 동네는 지금 공동체 문화가 이렇게 막 있어요. 공동체.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연구하신 이런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 문화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델을 갖고 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택지와 단지화해서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민간에서 누가 그 기사를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상우 연구위원이 그 기사를 옮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3기 신도시의 향방이 뭐 드러났다라고 했는데 그건 만약에 내 무주택 이렇게 있다가 해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3기 신도시 위치도 좋고 쓰려고 했는데 봤더니 보니까 빌라 같은 거예요. 3층, 4층짜리 이렇게 저층 고밀로 개발하면 이 간섭 있을 수 다세대 주택도 문제가 뭐냐면 세대가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창문 열면 이렇게 보이고 문 커튼 닫고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참. 그러니까 3기 신도시도 그런 향방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3기 신도시 청약하려고 했다가 봤더니 여전히 야 이건 좀 위치는 좋은데 나 이런 이기 신도시도 가보면 동탄 이런 데도 가보면요 또는 김포 이런 데도 가보면요 쭉쭉 뻗은 아파트들 있고요. 애초에 택지를 지을 때 그런 고층도 있지만 저층 주거 단지들에 대한 이 필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 형태 또는 이제 저층 단지형 연립주택 이런 식의 필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새는 단독주택들 뭐 깡통주택 이런 것처럼 해서 묶어놓은 그런 단지들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가서 가격 비교해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수요가 시장의 수요가 많은 건지. 테라스 하우스가 수요가 많이 있긴 있어요. 테라스 있죠. 하우스가 비싸요. 비싼데 보통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 좋은데 껴있는 테라스 하우스는 일반 아파트보다 한 5천에서 1억 정도 비싸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건 비싼데 그게 아니라 다 그렇게 꾸며놓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 좀 특색이 있지만 연립주택 이런 거에 비교하자라고 하면 일반 아파트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수요를 거스르고 3기 신도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3기 신도시로 기다리려고 했던 수요들도 다시 또 이제 마음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고 이거 저기 기다려서 저거 받는 것도 아닐 수 있겠는데 네. 이런 생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결국은 시장에서 나는 공급을 제때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소비되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걸 기다리고 있는 수요층들은 내가 원하는 집이 기다려도 안 나오거나 나한테 순번이 안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쌓이면서 일부가 지금 이제 시장으로 나와서 일부 지역이 약간 지금 매도가 다시 우위가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생긴 것 같고요. 사실 올 가을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제가 불이 붙을 거다 이렇게 단언하는 게 아니에요. 올 하반기부터는 또 입주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입주 물량 공급이 쌓이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지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매수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불안해서 확 번질 수도 있고 또는 잘 소화가 되면서 뭐 안정화 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하나 잘못했다가 아주 그냥 오늘 할 얘기 다 나왔어 지금. 네. 그럼 끊고 가죠. 그럴까요? 그만.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심리적인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추가 규제, 추가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솔솔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굉장히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아주 예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를 무시하고 정부의 발표,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전혀 엉뚱한 쪽에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발표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일단 기사에 나오는 추가 규제에 대한 얘기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은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겠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겠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식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계속 나왔었던 얘기들이고 뭐 그렇게 시장에 크게 쇼크가 될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라는 내용이 또 시장의 변수, 금리 인하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라는 게 하반기에 큰 역대급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대출이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으나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문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서 대출 규제 때문에 문턱이 낮은 토지 시장 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 문제도 있고 해서 토지 시장 분위기가 살짝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되는데 수장님은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관심 없어요. 토지에 관심이 없다. 토시장을 흘러가서 토지로 대박 나는 사람이 있든 말든 네. 나랑 상관없는 얘기고 사실은 토지 투자 잘하는 분들 있고 저도 이제 뭐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강의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토지 시장이 불안하고 막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주택 정책하고는 뭐 크게 상관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가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망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와서 읽긴 했는데 물론 뭐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영향을 미치는 지역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없어요. 이 자금이 다 소시로 쓸려 들어오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지에서 토지로 간다기보다는 네. 토지를 가지고 다시 주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사실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뭐 경험적으로 보면 영향이 있대요. 예. 봐봐 그냥 내가 없을 순 없죠. 내가 3기 신도시에 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몇십억 받았어. 이거 땅을 살 수도 있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서울에 하나 뭐 건물 하나 사서 주택 하나 사서 세나 받아 먹을까? 뭐 이제 돈 들어오면 뭔가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에서 그렇죠. 선택지가 뭘까인데 그렇죠. 내가 땅으로 돈 벌었으니까 나는 여전히 땅이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많이 받는 분 같은 경우에 근데 시장에 흘러 들어오긴 흘러 서울에도 들어올 것 같아. 하나 여기에도 하나 뭐 본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분들한테 증여하는 형태고 자녀분들은 또 역시 본인들이 기대했던 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시장의 유입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수요가 늘어나는 데에는 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강 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실수요자면 경기 흔들리지 말고 지금 사라. 청약 할 수 아니야. 있으면 해라. 지금 사라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올해 지금 상반기에 막 엄청 분위기가 죽는 분위기로 갔으면 야 상황 좀 더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 지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를 본다는 게 저는 카페 트래픽을 보는데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보통 월요일이 제일 높고요. 화요일 비슷하고 수목금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토요일 되면 확 죽었다가 일요일 되면 다시 살짝 올라가는 이 트래픽 흐름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지금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높고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높아요. 수요일보다 목요일이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람들이 카페에서 일간 트래픽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뭔가 이슈가 있을 땐 확 늘어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냐면 그냥 카페에 와서 사람들이 글을 본다는 게 왜 보겠어요. 주로 우리 집 많이 오르니까 기분 좋아서 보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주로 뭔가 정보가 필요해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카페 안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들을 계속 이 아파트가 좋을까 저 아파트가 좋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막 이렇게 님들 한 물어보고 이러면서 늘어나는 건데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수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제가 얘기 여기저기서 했지만 카페 안에 대출이라는 키워드를 걸어놓고 대출 상담사 광고가 많이 올라와서 그 광고를 삭제하고 제재 처분을 하기 위해서 대출 키워드를 걸어놓고 봐요. 알람이 시도 때도 없이 떠. 전달 이전 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대출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출을 물어보려는 사람들이 나 중도금 대출 받는데 또는 집 살 때 이거 지금 LTV 40이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 이걸 갖다 물어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의 이 에너지가 이 게시글들 분위기 속에서도 지금 일부 읽히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너 지금 상황에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사기로 맘먹었고 실수요고 그렇게 갈 거라고 하면 지금 맞겠다. 지금은 맞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시장이 계속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트래픽은 계속 빠지고 재미도 없고 계속 싸우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야 좀 분위기 봐서 뭐 해도 되겠다. 올 겨울 정도 예를 들어 보통 이제 겨울에는 이 싼 물건들 또는 이제 겨울에 거래 단절되고 하면 그런 물건도 있으니까 겨울에 봐. 겨울에 아마 지금보다 금매들 네가 좀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실수요한 채는 언제든 사야 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절대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않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논란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랄까요? 지금의 정책이 현금 부자를 위한 거냐, 뭐 서민을 위한 거냐, 대출의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이게 결국은 그 수혜가 뭐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러니까 나오면서 그렇게 동시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어떤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양가를 굉장히 낮추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아까 3기 신도시 정책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늘어나고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개념의 주택 정책이죠. 이제 이런 주택 정책을 믹스해가지고 정책들을 내면서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되게 꾀하고 있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이 공급을 더 축소하거나 또는 수요층이 접근하기 되게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좀 악순환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수요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시장이 지금 불안하게 달하고 오르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다고 결론하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얘기가 커져가지고 네. 일단은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추가 규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답변은. 지금 저희 일간 트래픽이 300만이 넘어서 320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은 원래 비수기잖아요. 놀러 다니고 휴가 가고 그러는데 7월달, 8월달에도 이 트래픽이 만약에 유지되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9월달, 10월달, 8월 중순 이후부터 이게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질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간다고 하면 바로 진화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겠죠. 보면 우리 8.2 대책도 8월 초에 나왔고, 네. 그 다음에 8.3.1 대책도 8월에 나왔고, 9.13 대책도 9월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뭔가 이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한 대책을 낼 겁니다. 추가 대책을 당연히 낼 거고, 그러니까 8.2 대책 나올 때도 사실은 6.19 대책이 먼저 있었습니다. 시장이 이럴 것 같으니까 일단 먼저 대책을 내놨다, 아니겠다 싶으니까 굉장히 세게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규제 수준은 절대 약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꿈틀거리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더 강력한 걸 내놔서 시장의 어떤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정책이 진짜 되게 빨리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뭐 8월달, 9월달 가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면 불가피하게 나올 거다.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번 달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될까요? 라는 시민들한테 질문을 했다가, 그게 이제 그 권익위에서 한 건 아니고 권익위 사이트에다가 기획재정부가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옛날 2005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판박이처럼 또 한 거죠. 양도세 면제를 없애면 어떨까요? 근데 금방 반대가 많아서 내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고, 반대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게 되면서 해당 게시물이 삭제가 됐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분야에서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아무튼 시장은 불안하고 추가 대책은 초읽기에 들어갔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향방이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움직이지만 관망세도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별별 수다도 많은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매주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 방송 어떠셨어요? 전화 통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국에 다 깔려 있는데 저도 지방 분위기도 좀 듣고 네. 하면 지방 얘기 특히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얘기하는 지방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이슈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장마철이 시작이 돼서 지금 날씨가 약간 좀 꿉꿉한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장마도 슬기롭게 버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도 잘 챙겨가지고 다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